자, 우선 오늘 배울 내용은 전개의 세기. 여기서 전개의 의미가 뭐냐면 전기력 선이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존재하는 공간. 그러면 여기서 전기력 선이 뭐냐? 예, 전기력 선이 뭐냐? 이제 요걸 또 알아야 되겠죠? 자, 전기력 선이 뭔지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 예, 물체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쪼개면 분자라는 게 되고요. 분자. 이 분자를 또 쪼개면 뭐가 되냐면 원자가 됩니다. 원자. 여기서 이 원자를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빙글빙글 돕니다. 그리고 이 원자핵에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외부의 뭐 힘을 받았거나 뭐 어떤 이유에서 이 전자가 팍 튀겨 나갈 수가 있어요. 밖으로 외부로 이렇게 튕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전자가 어떤 힘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튕겨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자가 튕겨 나가고 튕겨 들어오면서 빛을 발산하고 열을 발산하고 그다음에 뭐 소리 이런 것들을 냅니다. 요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전기적인 현상이에요. 전기 현상. 여러분 번개 있잖아요. 번개. 번개도 이 전자가 땅으로 내려오면서 빛을 발산하고 열을 발산하고 이게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벌이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즉,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 우리는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여기서 원자핵에서 중성자,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전하라고 합니다. 전하. 중요한 개념이죠. 전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전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전하, 전하. 네. 요게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를 음전하. 그 다음에 양성자, 요 원자핵에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를 플러스 전하, 양전하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어떤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양성자보다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 즉 음전하가 더 많다. 이 물체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다. 그리고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때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보다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가 더 커요. 즉,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가 더 작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물체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었고 이 물체가 마이너스 전하로 이렇게 대전되었을 경우에 이 두 개의 전하 사이에는 힘이 존재합니다. 힘이. 이 힘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힘이 전달이 돼요.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힘이 전달이 되는데 이 힘은 눈에 보이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이 이 힘은 이렇게 전달이 된다 해서 선으로 이렇게 그려 놨습니다. 이걸 우리는 전기력 선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우리는 전기력 선이다 라고 부릅니다. 전기적인 힘을 선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전기력 선이에요. 자, 우리 좀 전에 여기 전개를 뭐라고 한다고요? 전개. 전기력 선이 존재하는 공간을 전개라고 했지요. 그죠? 그래서 이 전기력 선, 모든 물체는 플러스 전하 또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는데 이 물체 사이에 이런 공간들을 그 플러스로 대전되고 마이너스로 대전된 도체에는 예, 이런 전기력 선이 존재를 하겠죠.
이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이 모든 공간을 우리는 전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공간을 우리는 전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기자기학에서 배우는 전개는 어떤 한 공간의 한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배우는데 이 전개의 세기, 전개의 세기는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그 공간에 전기력선의 밀도로 그 세기가 결정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인구 밀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인구 밀도. 1m, 1m, 1m 되는 이 면적 안에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 있냐. 이거를 우리는 인구 밀도라고 합니다. 인구 밀도. 자, 그러면 이 공간에, 같은 면적의 이 공간에 여기는 사람이 3명이 이렇게 서 있고 여기는 1명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밀도는 1번이 큰 걸까요? 2번이 큰 걸까요? 당연히 1번이 더 크다고 하겠지요. 그죠? 얘가 이제 인구 밀도로 나타냈을 때 얘가 밀도가 더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개의 세기라고 했죠. 전기력선의 밀도. 여기서 요 사람을 지우고 이 공간에서 똑같은 공간에서 여기는 전기력선이 5개가 지나가고 여기는 3개만 지나갔다. 그러면 전기력선 밀도는 어떤 게 큰 거예요? 얘가 더 큰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공간에서의 얘가 전개의 세기가 더 크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전개의 세기가 크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숫자로 표현해야 돼요. 그죠? 숫자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밀도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 면적, 전기력선이 이 발산되는 면적, 요게 이제 면적이라고 보면 여기서 이제 전기력선이 이렇게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전기력선이 발산되는 면적 분의 전기력선 수 여기다 할까요? 전기력선 수. 전기력선 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전율 분의 전하량으로 나타내요. 유전율 분의 전하량. 그래서 전기력선 밀도는 그 면적 분의 유전율 분의 전하량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공부하고 갈까요? 여기 유전율.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유전율. 유전율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전기력 선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려면 그 전기력선 어떤 힘이 어디까지 이동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동할 수는 없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유전율이 뭐냐면 유전체의 비율인데, 자, 보세요. 이 전기력선을 여기까지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유전체입니다. 유전체. 여기서 유전율은 뭐냐면 이 유전체가 전기를 이 유전체가 전기력선을 옮겨주는 비율. 여기서 이제 요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1번 사람이 있고 2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2번 사람이 1번 사람보다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2배가 더 빨라요. 속도가. 그러면 이 사람 속도는 V라고 나타내고 이 사람은 2배 빠르니까 속도가 2배 빠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여기서 기준은 뭐예요? 이 사람이 달려가는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준의 2배 빠르다. 이게 이제 비교된 값이에요. 그죠? 비교된 값. 그래서 유전율을 나타낼 때는 유전체의 기본이 되는 유전체는 뭐냐면 공기 또는 진공입니다. 얘가 기본이 돼요. 얘 기본이 돼요. 그래서 얘를 공기 중에 유전율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체, 유리라는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유리라는 물체. 이 유리라는 물체는 이 유전율보다 2배가 더 많아요.
두 배를 더 많이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얘를 이 유전율과 비교되는 값이다 해서 비유전율이라고 부릅니다. 비유전율. 그래서 얘를 입시론 뭐 S나 R 뭐 요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전율은 기준이 되는 공기 중의 유전율에 비유전율, 비교되는 유전율 값을 곱해서 어떤 유전체의 유전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공기 중의 유전율, 진공 중의 유전율은 비교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될 땐 여기다 이제 곱하기 1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 기준이 되는 이 공기의 비유전율은 1입니다. 1. 그래서 우리 공기 중의 유전율 요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유전율이 공기일 때는 그냥 공기 중의 유전율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전기력선의 밀도는 면적 분의 요게 뭐죠? 전기력선 수라고 했죠. 요거 번분수로 나타내면 면적을 1분의 면적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유전율 곱하기 면적 분의 먼 거 곱해서 분자 전하량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게 전기력선의 밀도, 즉 전개의 세기의 공식이 얘가 되는 거예요. 단위는 볼트 퍼 미터입니다. 얘가 전개의 세기의 공식, 원초적인 공식이에요. 모든 공식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다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 공식이라는 거, 요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전개의 세기, 전개의 세기 공식입니다. 전개의 세기는 2로 표현하고요. 유전율 곱하기 면적 분의 전하량이에요. 단위는 볼트 퍼 미터를 사용해요. 자, 요 면적은 전기력 선이 발산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의 세기 공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구도체, 구도체의 전개의 세기가 있습니다. 자, 구도체는 동그란 공이에요. 이 공인데 이 공에서 전기력선이 발산을 하겠죠. 그죠? 네, 구도체. 이게 전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전기력선이 뭐 발산이 되거나 뭐 얘가 뭐 운전하면은 받아들이겠죠. 그 전기력선의 이 표면에 전개의 세기를 구하면 이 전기력선은 구도체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도체 내부에는 첫째, 구도체 내부에는 그 도체 내부라고 할게요. 도체 내부.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 요것도 문제 나오니까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도체의 전개의 세기를 구해볼까요? 그러면 전개의 세기는 유전율 곱하기 면적분의 전하량. 유전율 곱하기 면적분의 전하량이에요. 근데 요 구도체의 면적, 요 면적 뭐예요? 전기력선이 발산하는 면적. 여기 이 전기력선의 이 구도체의 표면에서 전기력선이 발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구도체 표면의 면적을 알아야죠. 구도체 표면의 면적은 요거 암기하고 계세요. 4파이 R의 제곱입니다. 요게 구도체 표면의 면적이에요. 구도체 표면의 면적. 네, 미터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유전율 곱하기 4파이 R의 제곱 분의 Q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책이나 교재 같은 데 보면 4파이 입시론 R의 제곱분의 Q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구도체의 전개의 세기입니다. 구도체의 전개의 세기. 그래서 전개의 세기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도체는 뭐냐면 무한히 긴 원통 도체.
자, 봅시다. 무한히 긴 원통 도체예요. 그 원통 도체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예. 근데 무한히 길대요. 무한히 길답니다. 그럼 여기서의 이 전개이색이 2는 어떻게 구하죠? 유전율 곱하기 면적분의 전하량으로 구하죠. 그죠? 이 전하량. 근데 이 전하량부터 한번 볼까요? 근데 이 전하량은 길이가 무한히 길면 전하량도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 얘가 무한대면 그냥 전개의 세기는 무한대 값 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 여기 단위 길이 1m, 그게 1m, 1m의 전하량을 우리는 람다라고 해서 이 1m의 전하량, 요게 단위 선전하 밀도라고 부르자. 네, 요거는 단위 선전하 밀도라고 부르고 전체의 이 전체의 전하량은 요 단위 선전하 밀도의 전체의 길이, 전체의 길이를 곱하면 전체 전하량이 되지 않겠냐. 네, 전체 전하량 Q는 그러면 람다 단위 선전하 밀도에다가 전체 길이를 곱하면 전체 전하량을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하자. 그래서 이때 전하량은 선전하 밀도에다가 이 원통도체 전체 길이를 곱해준 크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서 면적, 이 면적. 자,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는 전기력선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위아래로 전기력선이 나올까요? 아니죠. 위아래는 무한히 길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때 전기력선은 이 외부 표면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하자. 이렇게 표면에서. 자, 그러면 이 표면에서 그 전기력선이 나오는 면적을 한번 구해볼까요? 면적. 자, 면적을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요 원통, 요만큼만 딱 잘라가지고 여기 끄트머리를 이렇게 피면 요런 식으로 쭉 필 수 있겠죠. 그죠? 요게 위아래 뚜껑, 위라 아래 뚜껑 딱 핀 다음에 말려져 있는 원통을 쭉 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 여기서 면적은 뭐예요? 면적. 전기력선이 예, 나오는 면적. 전기력선이 나오는 면적은 이 면적이 되겠죠. 요 면적. 요 면적. 그러면 여기서의 이 면적은 이 면적이 적용이 되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이 면적 어떻게 구할까요? 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해요.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 요 세로는 이 원통 도체의 길이가 되겠죠. 그죠? 길이. 그 다음에 여기 가로는 이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을 거예요. 둘레. 요 둘레를 반지름을 A라고 합시다. A. 자, 원의 둘레.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2파이 A로 구할 수 있고요. 요건 둘레니까 길이가 미터. 그 다음에 원의 면적. 파이 A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요 길이는 원의 둘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원의 둘레 2파이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적은 2파이 A 곱하기 길이가 되겠죠. 그죠? 요게 면적이에요. 그럼 이 면적을 여기다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유전율 곱하기 면적 2파이 AL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랑 이게 약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분해서 정리하면 2파이 입시론 반지름 A 분의 선전하 밀도 얘가
원통도체에서의 전개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원통도체에서의 전개의 세기. 자, A가 여기 반지름이에요. 아, 좀 전에 여기 4파의 R의 제곱, 요거는 뭐예요? 구도체의 면적이죠. 그죠? 여기서 요 R은 여기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네, 구도체 반지름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지금 두 개 배웠어요. 두 개. 구도체의 전개의 세기. 예, 하얀색으로 할까요? 구도체의 전개의 세기. 그 다음에 무한히 긴 원통도체의 전개의 세기. 예, 첫 번째, 두 번째 배웠어요. 자, 세 번째. 세 번째. 무한 평면. 평면의 전개의 세기. 세 번째입니다. 무한 평면의 전개의 세기. 무한 평면, 무한 평면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도 똑같이 전개의 세기 2는 유전율 곱하기 면적분의 전하량. 유전율 곱하기 면적분의 전하량.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로 무한 평면이에요. 얘가 무한대로 커요. 그러면 이때 이 전하량은 무한대가 되겠죠. 이러면 이것도 구하는 의미가 없어요. 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m 되는 단위 면적의 전하량 시그마. 단위 면적의 시그마. 그래서 얘가 면적나 밀도가 되는 거예요. 면적나 밀도. 그래서 이 면적나 밀도에다가 이 전체 무한 평면의 면적을 곱해주면 전체 전하량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얘로 계산을 하자. 그래서 여기 면적나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전체 전하량을 나타냅니다. 나누기 유전율 곱하기 면적인데 이 면적이 뭐라고요? 전기력선 발산되는 면적이라고 했죠. 그죠? 전기력선이 발산되는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무한평면에서는 전기력선이 어떻게 발산될까요? 얘는 이쪽으로도 발산될 거고, 예, 요 밑으로도 발산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기력선이 발산되는 면적은 이 면적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의 2배다 해서 E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S 약분되죠. 그래서 얘는 이 유전율 분의 면적나 밀도 요렇게 해서 무한평면, 무한평판 이렇게도 부릅니다. 전개의 세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요거 세 번째 했어요. 세 번째. 요게 세 번째 전개의 세기예요. 자, 네 번째 전개의 세기. 뭐냐면 무한평판 두 개의 전개의 세기. 즉 무한평판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것도 동일하게 무한평판이니까 예, 전하량을 따지면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예, 여기 면전화 밀도 시그마를 또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개의 무한평판의 전개의 세기를 구한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요? 얘도 똑같이 유전율 곱하기 면적분의 전하량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전하량을 면전화 밀도 전하량에다가 전체 면적을 곱해주고요. 여기서의 이 면적, 전기력선이 발산되는 면적이죠. 자, 얘가 플러스 Q 쿨롱을 갖고 얘가 마이너스 Q 쿨롱을 갖는다. 그럼 전기력선은 어떻게 생겨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겠죠. 전기력선.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가 아니고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예요. 플러스 Q 쿨롱, 얘가 플러스 Q 쿨롱이다. 그러면 이때 전기의 세기는 이렇게 반대쪽으로만 이렇게 가겠죠. 그죠? 예,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부호가 서로 같으면 전하의 부호가 서로 같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반발력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가져요. 반발력 서로 부호가 다르다. 그럼 이때는 흡입력 또는
인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요런 심이 존재를 해요. 예.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때는 뭐 서로 부호가 같던 부호가 다르던 전기 이력선이 발산되는 그런 면은 한 면에서 들어와서 한 면으로 들어가요. 그죠? 한 면에서. 그래서 면적은 여기서 그냥 S가 되는 거예요. 면적은 S. 네. 그래서 유전율 곱하기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유전율 곱하기 면적. 그러면 면적. 약분되면 남은 건 뭐예요? 유전율 분의 면적이나 밀도. 얘가 뭐예요? 얘가 무한평판 두 개. 두 개일 때의 전개의 색입니다. 네 번째 공식이에요. 네 번째 공식.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배운 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첫째, 전개의 세기는, 전개란 뭐예요? 전기력 선이 존재하는 공간. 둘째, 전개의 세기는, 전개의 세기는 전기력 선의 밀도로 나타낸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밀도를 나타내는데 요 전개의 세기를 2로 표시하고 전기력선의 밀도 면적분의 전기력선 요게 전기력선수를 나타내는 공식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단위는 볼트 퍼 미터로 나타낸다. 요거 배웠고요. 여기서 이 유전율은 뭐라고요?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뭐 R이나 S나 뭐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래 첨자는. 그래서 우선 전개의 세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구도체의 전개의 세기 이는 4파이 입시론 아래 제곱의 Q 이렇게 계산된다. 그 다음에 원통 도체,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나타내죠? 2파이 입실온 반지름 분의 선전하 밀도. 네. 그죠? 2파이 입실온 반지름 분의 선전하 밀도. 여기서 했어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원통 도체. 이 원통을 멀리서 두고 보면 뭘로 보일까요? 선으로 보이겠죠. 선으로. 그죠? 그래서 얘를 원통도체 전개이색이라고도 하고 전선, 선도체라고도 합니다. 얘를 선도체라고도 해요. 선도체. 자, 그리고 5번 무한평판 한 개의 전개의 세기. 얘는 이 유전율 분의 면적이나 밀도. 이렇게 나타냈지요. 무한평판 한 개. 자, 마지막으로 배웠던 거 무한평판 두 개. 이 두 개가 평행하게 놓여 있을 때 전개의 세기. 얘는 유전율 분의 면적이나 밀도 볼트 퍼 미터. 이렇게 나타냈죠. 그죠? 여러분, 요거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배운 내용 정리하시면 요렇게 배운 내용이에요. 요거 정리.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만 알아도 전기자기학에서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네. 요것만 알아도.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는 채팅창에다 올려주세요. 점전화에 의한 전개의 세기를 나타내는 식은 자, 점전화 뭐죠? 점전화. 점이잖아요. 이거를 확대하면 뭐가 돼요? 점은 구도체라고 보는 거예요. 구도체. 자, 그러면 구도체의 전개의 색이 몇 번일까요? 구도체의 전개의 색이 뭐라고 그랬지요? 4파이 유전율의 아래 제곱 분의 Q라고 했지요. 예. 자, 그러면 요거와 똑같은 게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1번. 네, 1번. 진공 중에 10의 마이너스 10승 쿨롱의 점전화가 있을 때 전하에 2m 떨어진 점의 전기의 세기. 자, 점전화 뭐라고 그랬어요? 구도체라고 했지요. 이 구도체에 2m 떨어진
이 점의 전개의 세기. 자, 우리 좀 전에 구도체의 전개의 색이 4파이 입시론 R의 제곱분의 Q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R은 이 구도체의 반지름을 의미했는데 이거를 이 구도체를 벗어나서 그 외부로 가잖아요. 그럼 이 떨어진 거리가 요 R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요 계산하면 몇 나올까요? 아, 여기서 진공중이라고 했죠? 그럼 진공중의 유전율 알아야겠죠?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이라고 했잖아요. 비유전율, 진공중일 때는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인데 공기 중의 유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파라드 퍼 미터. 요게 공기 중의 유전율 값이에요. 요거 암기. 예,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자, 그럼 요거 몇 번일까요? 계산하면.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4 파이 곱하기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떨어진 거리 2m, 2m의 제곱이에요. 제곱 분의 전하량은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다. 아, 전하량 단위는 쿨롱입니다. 쿨롱. 쿨롱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2.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 계산 잘 해보세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요 계산하는 문제였고요. 자, 선전하 밀도가 람다로 균일한 무한 직선 도선의 전하로부터 거리 Rn 점의 전개의 세기는? 자, 이건 뭐예요? 무한 직선 도선의 전개의 세기 구하라네요. 몇 번일까요? 자, 우리 좀 전에 했지요. 네. 무한 직선 도선. 요거 뭐라고 그랬어요? 직선 원통이라고 했죠. 원통. 원통. 자, 원통도체. 원통도체의 전기의 세기는 2파이 유전율의 R분의 선전하 밀도 이렇게 구한다고 했지요. 그죠? 이거는 공식만 암기하고 있으면은 답 맞추는 문제예요. 그럼 뭐예요? 네,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무한 길이의 직선 도체에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 도체로부터 L메타인 거리에 있는 점의 전개. 자, 무한 직선 원통. 얘를 무한 직선 도체는 원통 도체라고 했어요. 그죠? 요 도체에서 중심점이면 여기서 L메타 떨어진 점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래요. 근데 우리 좀 전에는 우리 표면에 여기 반지름이 A라고 했을 때 2파이 입실은 A분의 선전한 밀도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외부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중심점에서 떨어진 이 거리가 요 반지름 대신 요 거리가 요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요게 원통도체 전개의 세기가 되는 거죠. 떨어진 거리니까. 자, 그러면 요건 몇 번일까요? 보기를 보니까 이 떨어진 거리에 뭐 전개의 세기는 어떤 관계를 갖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지요. 2번. L에 반비례한다. L에 반비례한다. 왜냐? 분수의 분모와 A분의 B는 C다. 이런 식이 있으면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은 반비례. 반비례는 무슨 뜻이에요? 얘가 커지면 결과값은 작아지는 이런 관계가 반비례 관계죠. 그리고 비례 관계는 분자와 결과값은 비례. 비례 관계는 뭐예요? 얘가 커지면 결과값도 커지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수에서의 분모와 결과값은 반비례, 분자와 결과값은 비례. 자, 여기 보면 결과값은 전개의 색이고 L은 분모에 있지요. 그래서 분모와 결과값은 반비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네, 전기기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면전화 밀도가 이거 로우라고 부릅니다. 로우 S 쿨롱 퍼 미터 제곱인 무한히 넓은 도체판에서 R미터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전개의 세기. 자, 도체판
이런 도체판이 있어요. 여기서 R미터만큼 떨어진 이 점의 전개의 세기. 몇 번일까요? 2번이죠. 2번. 2번. 무한평판 도체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 무한평판 도체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우리 뭐라고 그랬죠? 2의 공기 중의 유전율 분의 면전화 밀도. 근데 여긴 면전화 밀도를 시그마로 주지 않고 로우로 줬어요. 그러면 얘 대신 문제에서 준 로우로 이렇게 적어주면 얘가 전개의 세기가 되겠지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한히 넓은 두 장의 평판 도체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간격이 D미터래요. D미터. 로 평행하게 배치하고 각각의 평행판의 면전화 밀도가 얘가 이제 플러스 시그마, 얘가 마이너스 시그마라고 합시다. 네. 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 전기력선은 면의 수직으로 나와 평행하게 발산한다. 이렇게 발산한다는 얘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 평판 내부의 전개의 세기, 여기서의 전개의 세기 몇 번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1번. 유전율 분의 면전화 밀도. 네, 면전화 밀도. 응용입니다. 마지막. 응용.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진공 중에 있는 반지름 A미터인 도체구의 표면 전하 밀도가 시그마 쿨롱 퍼 미터 제곱일 때 도체구 표면에서의 전개의 세기. 자, 이런 거예요. 도체구는 공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에 표면 전하 밀도가, 여기 표면 전하 밀도 1m, 1m. 요 표면이에요, 표면.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표면. 예, 이게 표면입니다. 표면. 요 표면에 1m, 1m 되는 요 점의 표면 전하 밀도를 시그마로 줬어요. 이 도체 표면, 그러면 이 전체 도체 표면의 전개의 세기는 몇 볼트 퍼 미터이냐? 근데 요거 뭐면 요거 도체잖아요. 아니 구도체잖아요. 구도체. 도체 구. 그죠? 그러면 4파이 입시론 R의 제곱분의 Q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기에는 딴 걸 줬네요. 다른 걸 줬어요. 몇 번하고 같을까요? 자,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이 도체 얘를 똑 껴와 봐요. 이렇게 띄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조금 디테일하게 그리면 예.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예. 이렇게 얘를 똑 껴온 거예요. 그럼 여기 전기력선은 이쪽으로 이렇게 발산이 되겠죠. 전기력선은 이쪽으로 이렇게 발산이 돼요. 그런데 내부로 전기력선이 발산할 수 있을까요? 내부로. 1번 있다, 2번 없다. 몇 번이에요? 1번 있다, 2번 없다. 그치요. 내부로는 전기력선이 발산할 수 없죠. 왜냐? 구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요거 뭐예요? 도체, 여기 평면 도체에서 전기력선이 한 곳으로만 나오는 전개의 세기. 몇 번일까요? 답은 1번입니다. 1번. 왜냐? 한쪽 면에서만 나오잖아요. 자, 우리 유전율 곱하기 면적분의 전하량이에요. 이게 전개의 세기예요. 근데 여기 면전화 밀도 줬어요. 전하량은 면전화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전하량 나타낸다고 했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면적은 뭐예요? 전기력선이 발산되는 면적. 이 면적이잖아요. 전기력선이 발산되는 면적. 그죠? 그래서 얘랑 약분되면 유전율분의 면전화 밀도다. 이거 어떤 거랑 같아요? 공식이. 무한 평면 도체 두 개가 평행하게 놓여 있는 도체와 동일하지요. 그죠? 예. 그 공식과 동일합니다. 근데 얘는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랑 좀 전에 말씀드린 무한평면 두 개가 평행으로 놓여 있을 때 그때 공식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